우리 파셜티안 동화자들은 주변 제국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습니다. 한편 우리 파셜티안 동화자를 공격했던 여러 제국들은 전력 누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흐르니 제국은 바비르 성강 기업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영토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파셜티안 동화자는 북쪽 우주의 강자로 떠오른 바비르 성강 기업과 방위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뉴루트 행성이 지금 개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승천을 찍은 마스터 오브 네이처, 즉 자연의 주인 디시전을 사용해서 개발 한계를 2개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셜티안 과학자들은 고대 유적의 발굴을 통해 지론이라고 불리는 선구자들의 흔적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일부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분석한 끝에 그들의 모성의 위치를 발견하였고, 또한 그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로니들의 비밀을 탐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이오닉이라는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보내 지로니의 모성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로니의 모성에서 발굴한 크리스탈에서 우리는 그들이 내전에 관한 기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로니들은 구원자와 신성한 자 두 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선 구원자라는 이들은 지로라는 물질을 가지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물론 지로라는 물질에 힘을 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랐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자들이 그들의 패배가 다가올 때쯤에 장막이라는 곳에서 아주 끔찍한 생명체들을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자들은 미쳐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신성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자들은 순환의 끝이라는 프로젝트를 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끝 프로젝트는 우주의 블랙홀을 하나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은 우주의 모든 것을 삼키면서 커져만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우주 자체를 소멸시킬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구원자들에게는 이러한 신성한 자들의 계획을 깨트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수단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구원자들은 단 한 명의 구원자를 제외하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들이 희생해서 발동된 강력한 사이오닉 에너지를 사용해서 모든 신성한 자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지로니의 구원자들 덕분에 우주는 파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지로 변한 시체가 오늘날까지 남아 지로라는 특수 광물의 형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셜티아는 지로니의 유산 사이오닉 기록물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파셜티아는 자박스티와 그리고 장막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파셜티아는 함대 운영 능력을 대규모로 상승시켜주는 승층퍽을 찍었습니다. 이제 함대 유지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파셜티안과 즈하프 성계를 사이에 두고 경쟁을 했던 흐르니 제국이 바비르 성강 기업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절감한 함대 유지비를 가지고 우리 파셜티안이 예전에는 살 수 없었던 열대 기후의 행성을 우리 모성처럼 툰드라 기후로 테라포밍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행정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행정력을 상승하였습니다. 모니터 상단 배너를 보시면 우측에서 5번째 행정 한계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확장을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많아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지 않으면 일 처리 속도는 지극히 느려지게 됩니다. 이 일을 대개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스텔라리스에서도 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해서 행정력을 높이지 않으면 일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특히 기술과 전통 성장에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아까 주로니의 유산에서 장막 접근 쿨타임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파셜티아는 정신승천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승천 자체가 장막에서 버프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인드 오버 매터 정신승천퍽을 찍었기 때문에 파셜티안의 관리자급들에게서 사이오닉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갈 성계에서 웜홀 탐사에 성공하여 서쪽 우주로 가는 길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광물 생명체가 다스리는 비자디 시민연합과 조우했습니다.
광물 생명체 초상화가 좀 멋있는데요. 이렇게 국력 상승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팔셜티안들이 다시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우리 팔셜티안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바비르 상강기업이 황금무역연합이라고 하는 제국들의 연맹의 침공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황금무역연합의 일원 중에 하나가 바로 티모 연맹이었습니다. 이필리온 성계 쪽으로 티모 연맹의 함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티모 연맹 함대의 전투력은 8,000, 우리 팔셜티안의 함대 전투력은 10,000,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티모 연맹의 영토에 영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셜티안의 함대들이 티모 연맹의 성계를 점령하러 출동하였습니다. 그러자 티모 연맹에서도 3만이라는 대군을 파견하였습니다. 비록 팔셜티안의 함대 전투력은 2만에 불과하지만 바로 바비로 성간 제국이 전투력 2만의 함대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티모 연맹의 함대도 북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남쪽에 있는 카잠 상인당과 펠리시르그가 북쪽에 있는 바비로 성간 제국을 어떻게 침공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쪽과 남쪽에 웜홀이 뚫려가지고 국경을 맞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팔셜티안과 티모 연맹이 전쟁을 벌이자 우리 팔셜티안을 호시탐탐 노리던 베르티시우스 기술체도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쪽 변경에도 이미 우리 팔셜티안과 바비르 성간 제국의 함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어를 위해 항성기지 방어력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승천퍽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비르 성간 제국의 함대는 다시 어디론가 가버렸고, 반면에 베르티시우스 기술체는 전 함대를 모집하여 진격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투력이 45,000을 상회합니다. 지금 우리의 아스틴다 항성기지의 전투력은 15,000, 그리고 팔셜티안 함대의 전투력은 만이기 때문에 저 베르티시우스 기술체의 함대가 북쪽으로 계속 진격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 팔셜티안의 라이벌 중에 하나인 아부티리아 사제단이 선전포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광석화로 살루리아 성계 일대를 점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부티리아 사제단은 후방에 4만에 가까운 병력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선봉대가 함대를 둘로 나누는 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함대가 북쪽의 야말 성계로 진군하고 있다는 첩보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제벤의 블랙홀에서 잠복하고 있던 전투력 17,000의 팔셜티안 함대가 야말 성계로 향하는 전투력 10,000의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함대를 사냥하러 나섰습니다.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함대가 우리 팔셜티안에게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비록 한시름을 놓았지만 물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서쪽에서는 티모 연방의 함대가 북진하고 있고, 동쪽에서는 베르티시우스 기술체의 함대가 우리 팔셜티안의 영토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전투력 4만이 넘는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함대가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듯 바로 4만의 대군이 우리 살루리아 항성기지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래도 베르티시우스 기술체가 동쪽 전선에서 물러난 틈을 타 그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제드란 성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팔셜티안이 제드란 성계를 수복하였기 때문에 이제 동쪽의 함대가 살루리아 성계로 지원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군의 병력을 합친다면 아부티리아 사제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팔셜티안 함대의 전투력은 4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1대1로 붙어도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부티리아 사제단과 확실히 결판을 짓기 위해서 얼마 전에 획득한 지로니의 유물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모든 무기의 공격력이 20% 증가했습니다. 한편 베르티시우스 기술체의 함대가 동쪽 전선에서 물러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팔셜티안의 동맹 바비르 성간 제국이 워물을 통해 베르티시우스 기술체의 중심인 코르 성계로 2만의 함대를 급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티모 연맹의 함대는 우주공산이 된 서쪽 전선을 마음껏 침략하여 드디어 오드라몬 성계까지 함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드라몬 성계가 함락된 그날, 우리 팔셜티안 함대의 전력은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본대를 급습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팔셜티안 함대의 전투력은 35,000,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전투력은 27,000입니다. 물론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전체 전투력은 4만이 넘지만 얘네들이 어설프게 함대를 나누었다가 급습을 당했습니다. 한편 티모 연방의 함대는
우리 팔시알티안의 제1의 요충지 가운데 하나인 이필리온 성계를 침공하였습니다. 이필리온 항성기지는 실드 무효화 클라우드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기적을 일으키는가 했지만 결국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부타리아 사제단에게 큰 타격을 입힌 우리 팔시알티안 함대는 살루리아 성계를 수복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살루리아 성계에서 퇴각하려고 하는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함대를 경멸시켰습니다. 살루리아 성계를 수복하는 데 성공한 우리 팔시알티안 함대는 야말 성계로 접근하는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전투력 2만의 함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함대는 우리 쉰촐기몰한 팔시알티안 함대에게 꼬리를 잡혀서 전멸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팔시알티안 함대에게 각계역파당한 아부티리아 사제단의 함대는 5만이 넘습니다. 한편 이필리온 성계를 함락한 티모 연맹의 함대는 우리 팔시알티안의 서쪽 영역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루란 성계 하나뿐이네요. 하지만 전쟁 피로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팔시알티안은 전력을 다시 재정비하고 티모 연맹에게 함락된 그 지역을 수복할 계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맹국인 바비우 성간 기업이 저들과 강화 조약을 맺어 우리의 서쪽 영토는 티모 연방에게 상실된 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꽤 피해가 큽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아부티리아 사제단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